결국 영국 본토 항공전은 1940년 10월 31일에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자, 그렇다면 독일 공군의 이 막강한 공격을 영국이 막는 데 성공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뭐지? 바로 영국 공군의 전투기일 것 같습니다. 처칠이 총리가 되자마자 전투기와 폭격기 생산을 아주 독려합니다. 이 전투 양상이 공중전으로 벌어질 거를 예상했기 때문이죠. 대단하다. 어떤 전투기인지 한번 볼까요? 이게 영국 거예요? 네, 사실 영국 사람들이 정말 애정하는 그런 전투기 두 종입니다. 하나는 스피파이어, 그리고 하나는 또 허리케인이죠. 아, 허리케인. 이야. 멋있어. 진짜 멋있어. 사실 스피파이어가 허리케인에 비해 성능이 훨씬 더 우세했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더 빨리 회전하고, 그렇지만 가격이 좀 더 비쌌어요. 그리고 허리케인은 보시면 조금 더 튼튼하고 우직해 보이죠? 그런데 성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저렴하고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생산한 게 아니라 둘 다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허리케인은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독일 폭격기를 공격하게 하고, 그 호위 전투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스피파이어가 맡게 된 거죠. 물론 당시 독일에도 뛰어난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독일 주력 전투기이자 최고 속도와 상승 속도가 아주 뛰어났던 메서스미트 BF109입니다. 이게 왜 더 우월하죠?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사실 객관적인 스펙은 조금 더 스피파이어보다 난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속도가 더 빨랐어요. 영국 스피파이어 속도보다 메서스미트가 더 빨랐는데 공중에서 스피파이어가 더 빨리 돌았습니다. 그리고 회전 반경도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 도그 파이트라고 그러는데 서로 이렇게 물고 물리는 그런 공중전을 할 때는 스피파이어가 더 우세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독일 전투기는 해협을 건너와야 했기 때문에 연료가 부족하고 또 싸울 수 있는 시간도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10분 활용해서 영국군이 홈그라운드 이점을 10분 활용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영국이 이 전쟁을 대비해 개발한 비밀 병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 것 같으세요? 영국이요? 네. 바로 레이더입니다. 야, 레이더. 전쟁 전 영국은 레이더를 개발해 독일 항공기의 접근을 사전에 경고해주는 체인홈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레이더 탑이 한 160km 정도 떨어진 그 거리에 있는 항공기들을 탐지할 수가 있었고, 적의 항공기를 탐지하고 상부에 보고하는데 수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 전투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독일 전투기가 영국 영공을 넘어온다. 그러면 거의 예의 없이 유리한 위치에 영국 전투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기했겠다. 아니 뭐지? 상대방이 어딘지 다 알고 싸우는 거네. 그렇죠. 사실 레이더를 영국이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 독일 모두 전쟁 전에 이미 레이더를 개발한 상태였는데 독일은 레이더의 기능성을 과소평가하고 결국 승리는 전투기와 폭격기가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 투자한 반면 영국은 일찍이 레이더의 방어력을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레이더 설비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 본토 항공전의 궁극적인 승리 요인은 바로 매일매일 공포와 맞서 싸우며 일상을 살아간 런던 시민들이었을 겁니다. 시민들은 각각의 일상을 유지하기에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처칠은 끊임없이 라디오 연설로 항전 의식을 고취했죠. 이렇게 영국의 전쟁 대비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영국 본토 항공전은 결국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야,
이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영국이 끝까지 버틴 게 그 뒤에 2차 세계대전 양상에도 영향을 좀 크게 줬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독일은 영국 때문에 서부 전선에서 상당한 공군력을 상실하고 인력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나중에 소련을 침공하게 되죠. 이렇게 런던은 끈질기게 히틀러에 맞서 버텼지만 처칠이 이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히틀러를 이기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겨하려면 동맹? 네. 누구랑? 미국? 예, 맞습니다. 바로 미국의 참전이었습니다. 처칠은 애초부터 미국에 참전을 해야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정말 미국에 호소를 합니다. We shall not fail or falter. We shall not weaken or tire. Give us the tools, and we will finish the job. 이런 처칠의 지원 요청에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으세요? 출법도 한데. 아직은 좀 망설이는. 사실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처칠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반전 여론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세계대전의 그 악몽이 너무 커서 웬만하면 전쟁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여론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무기수출법이라는 걸 통과시키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무기를 사고 싶으면 먼저 성금을 입금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무기를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는 이것을 근거로 이 처칠의 요구를 거절하죠. 하지만 처칠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1,100통이 넘는 편지를 보내고 1,100통이 넘는 편지를 보내고 전보를 보내고 백악관에 기회가 닿으면 전화를 하고 어떻게든 정말 이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정말 미국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말 이건 삼고초려가 아니라 천고초려인데요. 근데 좋은 방법이었을까요? 나중에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안 읽지. 천통을 어떻게 읽어? 사실 이게 처칠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회상했냐면 사랑에 빠진 어떤 사람도 내가 프랭클린에게 한 만큼 세심하게 애인의 변덕을 맞추지 못했을 거다 라고 이렇게 회상을 했었습니다. 누가 1,000통의 편지를 쓰겠어요. 피터 씨, 처칠 경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루즈벨트한테 이렇게 막 매달렸다면서요? 네, 1941년에 크리스마스 시즌쯤에 백악관으로 갔어요, 처칠이. 근데 저기서 목욕하고 난 다음에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자기 룸이니까. 근데 루즈벨트가 그때 녹독하면서 들어왔다가 벌거벗었으니까 죄송하고 빨리 나가려고 했는데 처칠이 아니 이거 대통령 가가 이거 다 보고 내가 숨긴 거 하나도 없다. 나 약간 믿을 수 있다는 의미로 그래서 루즈벨트 되게 재밌게 웃어줬대요. 그래서 그래도 보시라고 이렇게 그렇죠. 네.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나라를 살리려면 뭘 못하겠습니까? 이런 처칠의 끈질긴 구애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의회를 설득해서 무기대여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법안이 마련되면서 영국은 310억 달러어치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었고 말 그대로 급한 불을 끄게 됩니다. 처칠의 구애가 통했네요. 네. 그리고 1941년 8월 처칠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영국 군함 프린스 오브 웨일즈호에서 만나 양국의 공동 목표와 전후 질서에 대해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2차 세계대전에서 목표를 향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처칠 모습 때문에 당시 처칠에게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별명일까요? 불독. 요즘에 너무 빨리 맞춰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안 돼. 이 왼쪽 그림은 1940년에 시드니 스트럽이라는 만평가가 데일리 익스프레스에 게재한 그런 그림인데요. 처칠을 영국을 지키는 불독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만평 이후에 처칠을 불독으로 묘사하는 게 일종의 관행이 됐습니다. 그 오른쪽은 미국에서 나온 포스터인데요. 1942년에
그 포스터의 헤드라인이 홀딩 더 라인, 그러니까 정말 물러서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 여담으로 그 영국의 그 처칠 인슈어런스 있잖아요. 지금까지 있죠. 네, 처칠 인슈어 자동차 보험회사가 있는데 그 상징이 처칠처럼 생긴 개예요. 마스컷과 불독인데 끄떡거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예요. 차에 항상 이렇게. 그래서 영국 그 어린애들은 처칠 그러면 불독 이름인 줄 알고 그러기도 한데 근데 이거 처칠 경도 알 거 아니에요. 네네네. 자기를 불독을 표현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영국의 그 불독은 처칠 전부터 해도 끈기 있고 약간 고집 좀 센 캐릭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칠은 싫어하는 것보다 이거 좀 즐겼던 것 같아요. 이거 어쨌든 이게 비하한 게 아닌 거네요. 그렇죠. 약간 좋게 평가하고 또 외모도 조금 불독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인정하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와우. 진주만. 네, 맞습니다. 바로 진주만 공습이었죠.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선전포고도 없이 미국의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고 분노한 미국은 이를 계기로 중립을 깨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네, 진주만이 여기 진주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우리나라 지명처럼 이렇게 느껴지시죠? 자, 바로 처칠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될 거라고 확신하게 된 순간이 바로 이때였죠.